여러분, 이제 이번 시간에는요, 소방활동 그리고 소방교육훈련 문제풀이를 한번 하도록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론에서 배웠던 얘기지만요, 그렇지만 문제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좀 미흡했던 거 여기서 정리가 되고요, 또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일종의 어떤 핵심적인 거를 다시 한번 취합하고 요약해 본다고 보세요. 이제 그러면서 1번 문제 봅니다. 1번도 한번 왜 답이 시도의사였나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소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권한과 거리가 먼저 그랬는데, 두말할 것도 없이 시도지사인 거 아닙니까? 왜 그랬죠? 시도지사는 실무 책임자 아니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포괄적인 자기 관할하는 지역에서 포괄적인 책임, 그리고 어떤 관련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자다. 그래서 시도의사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였죠? 중앙에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국민안전처 장관, 그리고 실무 책임자에는 본부장, 서장은 가능하지만 시도의사는 이런 업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답이 3번이다라고 봅니다. 또 2번도 여러분 저하고 같이 문제를 볼게요. 2번 보시면요, 2번 보시면은 이렇게 했잖아요.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그 상황을 수습해야 되는 자가 누구죠? 관계인이 그렇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관계인의 조치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 그래서 봅니다. 어떤 소방대가 현장 도착 요때까지 관계인의 조치 한번 그걸 봅니다. 이거 아닌 게 답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들어볼게요. 맨 처음에 뭐였죠? 맨 처음에 보시면 여기 대피를 유도한다. 대피, 위험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 나간다. 그리고 또 뭐였죠? 거기 또 이거 전에 경보가 있다. 위험하다고 알리고 대피를 유도해서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한다. 그리고 인명을 구조한다. 이거는 각각 맞는 말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뭐가 나왔죠? 차량 통제 요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잖아요. 소방대가 현장 올 때까지 차량 통제해가지고 불이 꺼지기랍니까? 사람이 위험한 상황에서 면합니까? 그런데 위험한 거를 알려가지고 대비하게 한다. 어떤 대피, 어느 쪽으로 그 사람들 인도해서 어느 쪽으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또 인명구조한다. 이거는 직접적인 관련성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나름대로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요, 좀 논리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좀 순발력이 있으신 분은 처음 이런 유사한 문제를 보더라도 답을 맞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은 자꾸 반복을 해서 이런 쪽으로 익힐 수밖에 없다라고 보거든요. 세 번째 봅니다. 소방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거든요. 물론 해설이 정확하게 나와가지고 해설 보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3번에 2번 틀렸죠? 그 왜 그랬습니까? 이거 볼게요. 소방자동차가 소방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행할 때 모든 차와 사람은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거기 봅니다. 우리가 볼게요. 소방차가 뭔가 빨리 다른 차보다 우선권을 부여하는 이유가 뭐였죠? 화재 진압. 그런 이유는 화재 진압하고요, 인명구조. 이것 때문에 우선권이 부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봅니다. 단지 소방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는 아니었잖아요. 소방용수 확보하기 위해서 요거는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재 진압하러 출동할 때, 그리고 인명구조하고자 할 때, 요때 우선권을 부여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2번 지문 틀린 거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4번 가셔서 같이 볼게요. 4번 보시면요, 봅니다. 소방활동도 있고 소방지원활동도 있다는 거 누누이 얘기 드렸잖아요. 소방지원활동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는데 3번 벌써 딱 하고 답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왜 떨어졌습니까? 여기 봅니다. 유관기관 단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 지원 활동을 할 때 누가 비용은 부담해야 되죠? 그걸 원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유관기관에서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지원 요청을 한 유관기관 단체 등이 무료로 부담을 한다? 무료가 아니라 미리 협약을 통해서 어떤 여기 지원과 관련해서요. 협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그래서 4번 요 내용 틀린 내용이다라고 보시고요. 또 그리고 5번, 6번을 봅니다. 5번 볼게요. 소방기본법에서 소방 지원 활동 아닌 것은, 그런데 이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5번 보면요. 소방 활동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요거 소방 지원 활동이라는 것도 있죠. 그리고 생활 안전 활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안전 활동. 어떤 축대가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 좋지. 또 그리고 여기에서 벌 등 제거하는 거. 누가 어디 갇혔거나 끼었을 때 구출해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원 활동 아닌 거 찾아라. 4번인 거 아닙니까? 위급한 상황에서 119에 접수된 생활 안전 및 위험 제거 활동. 그거는 지금 거기 4번 지문은요,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전부 소방 지원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각종 공연 행사를 할 때 근접대기, 그러다가 누가 부상 질병에 의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또 거기 뭔가 수습해야 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따위가 있었고, 4번은 1번, 2번, 3번과 성격이 다르다라고 봅니다. 또 6번을 볼게요. 6번은 뭐죠? 어떤 연막 소독 등을 할 때 일정한 지역에서 미리 신고한다. 왜? 잘못하면 화재 난 줄 알고 오인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 소방 차량이 출동하고 또 시끄러워질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아닌 거 찾으라 그랬는데 그게 뭐가 있죠?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거는 그 대상 아니었잖아요. 뭐가 막 밀집한 지역, 또 어떤 기타 어떤 시장 지역 이런 때가 그랬었죠. 그래서 6번의 답이 2번이었다. 이런 거는 기계적이라도 두 가지를 비교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꼭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7번 문제 들어갈게요.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여기 어떤 본부장 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 그거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는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쯤에서 봅니다. 그게 아파트가 그랬잖아요.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또 위험물 저장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다 맞는 얘기다. 그렇지만 여기 아파트라고 해서 그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 이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아파트는 사람도 많은데 그 불나면 또 위험 요소도 있잖아요. 그래서 7번의 답이 2번이었다라고 보시고요. 이제 그리고 8번 봅니다. 소방 자동차와 관련된 사항 아닌 것 찾아라. 그게 바로 여기 8번이었는데요. 요거는 8번 문제는요, 제가 이론할 때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강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 2번 틀려서 답인데 봅니다. 답이 틀렸는데 한번 봅니다. 우리가 소방 자동차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통행권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그 왜 우선 통행권을 부여합니까? 화재 지나 바로 지금 나가고 있죠. 또 그리고 인명 구조하려고 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차량에 비해서 우선권을 부여해서 빨리 현장에 도착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공익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근거가 되는 법이 뭐냐 그랬을 때는요, 지금 소방기본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소방기본법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이거는 도로교통법에 근거를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 법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8번에 2번에 소방기본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8번, 2번 지문이 틀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9번 가면요, 9번 봅니다. 소방활동구역에 어떤 아무나 출입하면 안 되잖아요. 소방활동구역에. 왜? 소방활동구역은 업무 관련성 있는 사람만 드나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나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하게 되면요, 화재 진압에 도움이 안 돼요. 또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사람은 누구죠? 소방대장. 소방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소방본부장, 서장 등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다. 너무 타당한 얘기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도 들어갑니다. 10번, 11번, 12번 뭐 이런 내용들은 서로 흡사한 그런 문제잖아요. 10번 봅니다. 소방활동구역에 아무나 출입 못한다. 그런데 10번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한번 봅니다. 1번 틀렸는데 볼게요. 전기, 가스, 수도, 교통, 통신, 기계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이런 데 종사한다고 해서 모두 출입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단서가 빠졌어요. 그 단서가 뭡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빠졌기 때문에 10번에 1번 틀려서 답인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맞잖아요. 그 구역 안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니까 관련성이 있다. 그리고 취재한다.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렇죠. 또 소방대장이 거기서 뭐 전체적인 지휘를 하는 자니까 그 사람이 뭐 필요해서 허가를 한 사람이 그렇다라고 봅니다. 11번도 똑같잖아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하는 전기, 가스, 수도, 통신, 환경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서 일단 국민안전처 장관은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 이 말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11번에 1번 지문이 틀린 거다. 그래서 시험장 가서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요, 눈을 부릅뜨고 그리고 차분하게 좀,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점수를 많이 맞으려면요 성격이 좀 꼼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너무 빨리빨리 결정을 내리거나 좀 차분하지 않게 하시는 분은 소소한 것 같지만 이런 데 틀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분하게 보셔야 되고요. 12번도 한번 보세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전기, 가스, 수도, 교통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으로서 어떤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경우 요때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13번도 볼게요.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4번 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대장이 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그랬죠? 소방대장이 인정하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 해설은 없지만요. 13번에 여기 4번에 틀렸다. 4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용소방대장이 정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의용소방대장은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으로서 소방 업무 도와주려는 그런 조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소방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4번 지문 틀렸다 이렇게 봅니다. 또 14번도 볼게요. 14번 봅니다. 소방활동구역에 아무나 출입 못한다. 그런데 출입자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소방활동을 위해서 출입을 누가 허가했다? 소방서장이 허가했다고 해서 출입하는 건 아닌 거 아닙니까? 누가 해야 되죠? 이거는 소방대장이 그래. 뭐 소방대장이 허가.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도요. 그래서 여기 14번에 2번이 틀렸다. 15번은 벌칙과 관련되는 얘기를 해놨어요. 뭐 그렇지만 단편적인 거는 하지만 중요한 거니까 뭐 부분적으로 여기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뭐였죠? 소방활동 종사 명령은 뭐였습니까?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떤 인명구조 구급을 해야 될 현장에서 인력이 지금 딸려요. 그러면 그 현장에 거주하는 사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본부장, 서장, 대장이 소방활동 활동하라고 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 명을 했는데 그거에 반해서 일을 안 했다, 방해했다, 번지지 아니하도록 구출하는 일, 이런 걸 여기서는 방해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방해를 했다. 사람 구출한 일, 이걸 번지지 않도록 일을 방해했다. 더 나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벌칙이 5학년 3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5번 꼭 그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거기 나온 것처럼 읽어보세요. 소방활동 종사 명령을 했는데, 그런데 여기 반해서 어떤 사람을 구출 또 불 끄는 거 이거를 안 하고 방해를 했다. 여기 일을 방해를 했다. 그랬을 때는 벌칙이 비교적 강한다는 거 아닙니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5학년 3반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이제 그리고 16번 문제 갑니다. 16번 보시면요. 소방활동과 관련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뭐 답에 해당되는 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 봅니다. 4번 보시면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사망, 부상 등의 경우에만 비용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건 한번 봅니다. 이게 여기를 보시면요. 이게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는데 한번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봅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의해서 그거를 한 사람이 어떤 비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발적인 사람은 아예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거로 얘기했으니까 16번에 4번 이게 틀리다는 거 아닙니까? 살살 말을 비틀어 놓은 거 지금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도 한번 속지 않는 연습을 해보신다는 생각으로 보십니다. 이제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문제 가시면요. 봅니다.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의한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 1번, 2번, 3번은 전부 비용 지급 못 받는 사람을 나열을 한 거예요. 다 안 되거든요. 4번만 가능하다. 그런데 1번 봅니다. 화재가 발생한 그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우리 집이 불타고 있는데 내가 가서 불 끈다? 그거 비용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 집인데요. 또 두 번째 봅니다. 과실로 화재 상황을 발생시킨 자 또는 물건을 가져간 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비용 줄 필요 없잖아요. 또 고의로 그런 사람도 각각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뭐 화재 현장에서 소화 활동을 한 그 현장에 있은 자 이런 사람은 어떤 그 비용을 지급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17번에 답이 4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18번 문제로 가셔서요.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때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자 항상 이렇게 보시라고 했잖아요.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이런 거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본부장, 서장, 대장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9번 볼게요. 강제처분 및 위험시설에 대한 긴급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 19번은 19번에 1번, 2번 다 틀렸고요. 4번도 틀리고 그리고 3번만 맞아서 답이다. 그 틀린 것도 한번 봅니다. 이번에는요. 1번 볼게요. 화재 진압을 위해서 필요할 때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등에요. 수문의 개폐 장치를 조작할 수가 있다. 한번 여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볼게요. 여기 소방용수 외에 댐 저수지 또는 수영장에 물을 사용하거나 개폐하는 것은 수도 개폐 장치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댐에 수문을 개폐한다? 잘못하면 더 큰 일이 생겨요. 개폐하는 것은 밑에 해설을 봅니다. 수도 개폐, 수존의 개폐 그 정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또 2번 봅니다. 강제 처분 같은 거 필요하다. 왜? 불 끄기 위해서. 그런데 손실 받은 자가 누가 손실을 보상하죠? 소방관련법에서는 보상하는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시도지사, 방재청장은 또 없어진 그런 직책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19번에 여기 2번 틀렸고요. 13번은 맞는 거 아닙니까? 화재 발생 막거나 폭발 확대되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여기 뭐 위험 물질 공급 차단 등 필요한 조치한다. 강제 처분으로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맞는 얘기고요. 또 한번 볼게요. 불을 끌어 가는데 뭐 방해를 누가 해놔 소방차 못 지나가게 방해가 됐어요. 그런 차 강제로 우리가 옮겼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 근데 여기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했잖아요. 이럴 때는 보상 없어요. 그래서 이거 내용도 틀렸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20번 여러분 들어갑니다. 소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 처분이 아닌 것은 그 1번 봅니다. 시도지사는 위법 주차된 차에 대해서 강제 처분 시 이를 보상한다. 법을 위반했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보상이 필요합니까? 적법하게 주차됐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번 내용 틀렸다 봅니다.
또 21번도 강제 처분과 관련해서 틀린 거를 찾으라는 예고를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얘기예요. 4번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방활동에 종사한 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강제 처분 등으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요, 사유재산 침해임을 감안해서 모든 손실을 보상을 한다? 모든 손실을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자가 보상할 만한 해당이 되는 손실만 보상을 한다라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틀린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22번 문제 들어가시면요, 뭐 쉬운 거는 쉽고 또 어려운 건 또 어려웠잖아요. 22번 봅니다. 거기 가서 보시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화재 재난지에 그 밖에 위급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이 미칠 것으로 인정될 때 그 구역을 지정한다? 그거는 피난 구역을 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난 구역, 피난 일종의 피난 명령을 하는 거잖아요. 피난 명령. 그 누가 그 지정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시도의사는 실무 업무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나왔을 때는 실무 업무 책임과 관련하는 거 나왔을 때는요, 시도지사 얘기 나오면 다 틀린 거다라고 보세요. 그래서 답이 3번이다라고 봅니다. 또 23번 볼게요. 소방활동상 피난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거기 있으면 위험해요. 바로 옆에 건물에서 불이 옮겨 붙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필요한 경우에 관할 경찰서장이 명령할 수 있다. 이 명령은 본부장, 서장, 그리고 대장이 하는 명령인 거 아닙니까? 뭐 관련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4번서부터는요, 소방 훈련과 관련되는 얘기가 여기 나왔어요. 물론 공부했던 내용, 앞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선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봅니다. 여기 24번에 뭐라고 나왔죠? 24번에 보시면요. 의용소방대원과 의무소방대원이 그 소방교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두말할 것도 없이 2번 현장 지휘 훈련인 거 아닙니까? 현장 지휘 훈련은요, 소방 공무원 중에서도 간부급, 소방위 이상서부터 해서 소방경, 소방정, 소방령까지를 대상으로 해요. 그래서 당연히 틀린 거 아닙니까? 뭐 나머지 응급처치, 화재진압, 인명대피는 이거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답이 2번이었다라고 봅니다. 이제 그리고 25번 봅니다.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소방대원의 훈련이 아닌 것은 민방위 훈련 여기 있습니까? 소방기본법에 민방위 훈련에 대한 얘기 없어요. 이거는 뭐 일반 국민이 다 훈련을 받아야 될 내용이지 소방대원이 받을 훈련, 그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26번 볼게요. 국민안전처 장관이 소방대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 훈련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 방제 업무? 이런 업무는 없었잖아요. 소방훈련 종류 5가지 중에요. 그리고 27번 봅니다. 소방대원에 대한 훈련 종류별 대상자가 다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볼게요. 27번은 왜 그랬습니까? 27번 응급처치, 이거는 아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급 업무 담당하는 그 담당하는 소방 공무원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무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응급처치가 뭐죠?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해서 위급한 사람 있는 사람을 전문 의료인한테 인계하기 전까지 그 상황이 악화되는 거 방지하기 위한 전문적인 기능이에요. 이거 아무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이 돼 있다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문제 가십니다. 그 다음 번 여기 28번 보시면요, 소방기본법상 소방교육 훈련 아닌 거 수습복구 훈련이라는 거는 아예 없었잖아요. 인명대피, 화재진압, 응급처치, 이거 말고 현장 지휘 훈련, 그리고 인명구조훈련 이렇게는 있었어도요. 그리고 29번 봅니다. 29번은 한번 써볼게요. 29번 보시면요, 우리가 현장 지휘 훈련은 간부급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아예 지나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현장 지휘 훈련 교육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대상을 한번 써보고 또 논리를 한번 펴봅니다. 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리지만요, 공부하다 보면요, 논리로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논리가
있어야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론 그런 거 필요 없이 무작정 암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런 거는 방법 없이 그냥 기계적 암기로 나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29번 문제 봅니다. 29번은 어떤 훈련이었죠? 여기는 현장 지휘 훈련이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현장 지휘 훈련. 지휘 훈련 대상이다. 이것도 지휘 훈련인데 현장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중앙직이 아닌 지방직만 대상으로 한다. 지방직은 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지방이라는 말이 붙고요. 지방이라는 한번 밑에서 봅니다. 지방, 소방, 소방 이거 한번 하고요. 소방위, 소방경, 소방정, 소방령 여기까지다. 왜? 위 여기서부터 간부에 해당이 되니까. 그리고 령은 뭐였습니까? 령은 소방서장급이잖아요. 이거를 초월한 거는 또 대상 아니에요. 또 지위가 낮은 거는 낮은 사람은 또 대상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직급만 그렇고 지방직이라는 표시가 됐을 때 그렇다. 왜? 지방직이라고 표시가 됐을 때는 현장 업무를 뛰는 거 아닙니까? 국가직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30번에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31번 가서 봅니다.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대상이 있는데 그 배치 대상에 대해서요. 뭐 제가 앞서도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보시면요. 소방안전교육사 교육사 배치 대상이 있는데요. 근데 2명 이상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1명 이상 배치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2명 이상은 어디였죠? 국민안전처 그리고 어디였습니까? 소방본부 또 소방안전협회 여기 본부만 그리고 협회 중에서도 시도 지부는 1명 이상씩 그리고 소방산업기술원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또 아니든 소방서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그 대상도 아니었다. 그리고 32번은 뭐 요게 정리됐으면은 당연히 소방서가 틀리다는 거, 답이라는 거 당연히 캐치가 되실 얘기고요. 33번도 그대로인 거 아닙니까? 국민안전처 배치 기준으로 맞는 거 소방산업기술원 2군데는 2명 이상이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여기 뭐 그 내용이 조금 틀린 내용들이 섞여 있다. 그리고 봅니다. 34번도 볼게요. 소방안전교육사 배치 인원으로 옳은 것은 국민안전처 중요하니까 2명 이상 또 소방서 1명 이상 틀렸죠? 소방안전협회 지부 여기 1명 이상이죠? 틀렸죠? 소방산업기술원 2인 이상 요것만 맞은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35번 문제를 들어가서 그 내용 봅니다. 35번 봅니다. 35번 보시면요. 여기를 보시면은 봅니다. 보시면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응시 아무나 못했잖아요. 그 중에서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중요했다는 거 그거 정확하게 한번 봅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응시할 수 있는 거는요. 어떤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지 응시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교육은 어디서 실시하는 교육이었죠? 중앙소방학교에서 실시하거나 지방소방학교에서 실시한다. 여기 소방학교에서 실시하고 그리고 교육기간도 2주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2주 이상 수료했을 때 그랬을 때만 응시 자격이 있는 거지 소방공무원이라고 다 응시 자격 있는 거는 아니었어요. 그게 합당한 게 35번의 2번 지문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리고 또 이어서 36번 봅니다.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우리가 사이드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잖아요. 그런 게 정말 재수가 없을 때 한 번씩 탁탁 튀어나오면 위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요 상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볼게요. 1번은 관련 분야에 박사학위 소지자 된다 그랬죠? 뭐가 관련 분야입니까? 소방안전 관련 있죠? 교육 관련 있죠? 심리학도 관련 있어요. 그리고 응급처치도 관련이 있어요. 이거 소방안전과 다 관련이 있어요. 사람 교육시키는 거죠. 또 교육과 심리는 항상 밀접하다. 그리고 응급처치 뭔가 어떤 여기 부상 또는 질병에 있는 사람을 안전하게 지금 조치를 응급적으로라도 임식으로라도 해놓는 거 이게 바로 그 현장에서 안전관리와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리고 2번 봅니다. 2번 보시면요. 관련되는 학과의
조교수 이상일 때는 경력이 2년 이상이 돼야 돼요. 조2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그런데 1년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간부만 해당된다. 뭐가 간부입니까? 소방위 이상서부터 간부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자격증 취득한 자가 할 수가 있다. 그 네 가지 어떤 여기 시험위원이 있는데 그걸 다 나열하고 두 번째만 숫자에서 살짝 거짓말을 하는 게 바로 36번 문제였어요. 뭐 그러면서 여기 조교수 이상 관련 아까 이거 2년 이상이라는 거 그것도 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간 얘기지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7번을 볼게요. 소방안전교육사에 관련되는 얘기인데요. 채점위원 3명으로 하고 과목 출제위원 5명으로 한다. 사실 요 인원까지야 사실 우리가 뭐 소방공무원 시험 보면서 꼭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7번은요. 2번이 확실하게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에요. 아닌 거 찾으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라는 게 있었잖아요. 결격사유 그 뒤에 38번의 문제로도 있다 배우는데 근데 뭐냐면요. 주로 다른 자격은 보면요. 파산 선고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주로 결격사유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결격사유에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결격사유에서 삭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은 과거에는 맞았지만 법 개정되기 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거 아닙니까? 틀렸잖아요. 그래 파산 선고 받으로서 복권자는 자는 결격사유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랬죠? 요런 자도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맞는 지문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31번에 2번 이게 답이다. 그리고 1번은 사실 우리가 이것까지 볼 수는 없지만요. 채점위원 5명으로 하고 출제위원은 여기 3명으로 한다. 왜 그랬습니까? 채점위원은 그 논문형 시험도 있고 하는데 한참 걸릴 거 아닙니까? 여러 명을 다루잖아요. 그래서 여기 숫자가 바뀌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가셔서 38번 결격사유와 관련되는 거 소방안전교육사 결격사유를 봅니다. 결격사유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4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2번, 3번, 4번 다 맞는 얘기를 나열해 놨어요. 1번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금고 이상 실형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년이면 너무 지나치게 가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답이 38번에 1번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39번 볼게요. 한 번씩 우리가 어떤 문제를 보다 보면요. 그게 대통령령에서 나온 거냐, 또 총리령에서 나온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소방 관련되는 법령은요, 종전에 어떤, 여기 보면요, 종전에 국민안전처가 있기 전까지는 시행규칙이 행안부령이었다가 이제는 총리령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은 그 법적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소방신호의 종류와 방법. 우리가 다 공부를 했잖아요. 법적 근거가 뭐냐? 어디 나와 있냐? 그거는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은 이거는 총리령이라는 형식으로 띄우고 있어요. 국민안전처 장관은 부령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급에 있는 총리령이다로 부령을 발한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39번에 3번. 이런 것들만, 이런 소소하지만 틀릴 수 있는 거 별도로 여러분 체크하고 계시죠? 그것만 어떤 노트 또는 여기 수첩에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40번 문제를 봅니다. 40번. 소방신호의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신호의 종류와 내용을 연결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틀린 거 찾으라는 얘기를 한 건가 아닙니까? 1번 틀렸잖아요. 경계신호 뭐였습니까? 지금 경계는 예방상 필요한 거 미리 대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했죠? 여기 화재 발생 지역에 출동 피해가 확대됐다? 이건 너무 앞서간 얘기인 거 아닙니까? 또 이런 거는 내용 자체 여기 그런 자체 여기 경계에 들어갈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40번에 1번이 틀렸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41번 볼게요. 41번 문제 보시면요. 소방신호 종류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 한번 기억나십니까? 타종 여기에서 경계신호일 때
거기 타종 어떻게 하고, 그리고 또 사이렌 어떻게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게시판에 써놓는 거 있었죠. 그리고 어떤 길을 걸어놓는 거 있었죠. 통풍대를 달아놓는 거 있었죠. 그렇지만 확성기 가지고 뭐 어떤 여기 신호 전달한다는 거는 없었어요. 말로 하는 거 그런 건 없어요. 확성기는 말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41번의 답이 4번이다 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42번, 사실 이런 것 때문에 뭐 소소하게 외워야 할 게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2번 봅니다. 소방신호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봅니다. 1번 사이렌에 의한 경계신호 5초 간격을 두고 5, 33 맞는 거 바르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번 맞았죠. 근데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면은 2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이렌에 의한 경계신호, 사이렌에 의한 경계신호다 그래놓고 경계신호다 그래놓고요. 그래놓고 여기 봅니다. 여기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 그러는데요. 근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사이렌에 의한 경계신호는 일단 1번과 2번 둘 중에 하나 틀릴 거 아닙니까? 둘 다 사이렌에 의한 경계신호라 그래놓고 서로 다르게 얘기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사이렌에 의한 경계신호는 어땠습니까? 이거는 5초 간격을 두고 30초씩 3회 울린다고 여기 얘기를 여기 봅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고 얘기했는데요. 여기 봅니다. 요 내용 자체가 요 내용을 뭐 조금 수정을 여기 2번을 봅니다. 사이렌에 의한 거 봅니다. 여기 사이렌에 의한 경계신호를 보면요. 여기 3초 간격을 두고 3회 취명을 한다? 그게 아니라 5, 3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5초 간격을 두고 그리고 여기 5초씩 3회 여기 울린다. 이렇게 나와서 5, 3으로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그 내용이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 42번의 1번은요. 그 1번의 경계신호가 아니라 이거는 어떤 여기 요 경계신호가 아니라 요 내용을 조금 여러분 고치셔야 될 것 같으네요. 이거는 발화신호를 했어야 되는데 요 1번에 요 틀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1번의 지문을 여기 경계신호를 발화신호로 좀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타 난 거는 한꺼번에 자료를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답을 2번으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면요. 42번에 1번 보면요. 1번에 뭐 요까지 얘기를 드려볼게요. 1번에 보시면요. 여기 경계신호를 조금 바꿔주세요. 뭐로 바꿔주셔야 되냐면요. 이거를 발화신호로 바꿔주시고 그래야지 여기 답이 42번에 2번이 되니까요. 뭐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타난 거 뭐 여러분 뭐 여기 고쳐놓으시고요. 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 43번을 봅니다. 소방신호로서 그 내용이 옳지 않은 거를 찾으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쭉 봅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경계신호 1타와 2타를 반복을 한다. 그래서 제가 이랬잖아요. 조심해 이렇게 하고요. 발화신호 불났으니까 급하니까 난타를 한다. 해제신호 상당한 간격을 두고 1타씩 반복한다. 그렇지만 4번 봅니다. 훈련신호는 비상소집 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자꾸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 익숙해지고 거기 적응될 거 아닙니까? 그때도 사용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43번의 답이 4번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좀 문제를 40세 문제를 한번 쭉 훑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자꾸 얘기 드리지만요. 어떤 내가 틀린 거 그리고 조금 어렵고 정리 안 된 거 위주로 재차 3차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